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동안 눈이 내리고 눈밭에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눈이 오고 눈밭을 보게 되면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작물도 수확해 먹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눈 속 안 같은 경우에는 땅이 얼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리는 5가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얼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겨울 동안 언제든 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수확도 할 수 있는 텃밭작물이기 때문에 눈밭에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이면서도 수확까지 가능한 추위에 매우 강한 텃밭작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5가지 작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돼지감자인데요.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텃밭 한 공간을 돼지감자 밭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심는 것에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장마 기간 동안에 물을 빨아먹고 줄기가 2m까지도 성장해서 다른 작물의 빛과 바람을 막는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텃밭 한켠에 이 돼지감자를 심어 재배하게 되면 겨울 동안 내내 이 돼지감자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덩이줄기인 돼지감자만 수확해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겨울 동안에는 이 돼지감자를 수확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른 봄에는 싹이 올라왔을 때 새순을 수확해 드시면 정말 맛이 있거든요. 사실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돼지감자에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당뇨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꼭 한번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감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먹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겨울 동안에 수확해가지고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잘 썰어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먹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주 구수하고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른 봄이 되게 되면 새순을 꽤 오랫동안 수확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이 돼지감자 순을 수확해 먹는 편입니다. 돼지감자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돼지감자는 텃밭에 심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잘 관리만 한다라고 한다면 건강에 좋은 돼지감자를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른 봄에는 새순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텃밭이라고 한다면 일부 구간을 돼지감자 밭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작물은 당귀인데요. 당귀는 1단귀와 참당귀가 있는데 1단귀가 됐든 참당귀가 됐든 둘 다 잎과 뿌리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1단귀 같은 경우에는 잎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참당귀 같은 경우에는 뿌리 수확하기 참 좋은 그런 당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귀 뿌리를 약으로 활용해 먹을 목적이라고 한다면 참당귀를 심어 재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텃밭같이 잎을 수확해 먹을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1단귀를 심어 재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잎을 수확해 먹는 당귀를 겨울에 심는단 말이야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고 이 시기에 씨앗을 파종했다고 한다면 다음에 봄에 싹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 눈 덮인 밭에 땅만 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귀 씨앗이나 당귀 구근을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당귀 씨앗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발화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다가 담궈뒀다가 씨앗 파종해 주시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변기 물탱크 안에다가 일정 기간 넣었다가 씨앗 파종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텃밭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이 당귀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거나 또는 이른 봄에 당귀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당귀 같은 경우에도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꼭 당귀밭을 미리 만들어 주신 이후에 심어 주셔야 되고요. 돼지감자가 덩이 줄기와 새순까지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당귀 같은 경우에는 잎과 뿌리까지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이른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눈 덮인 밭에서도 일정 기간 이 당귀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당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마트에서 이 당귀 구입해 드시지 마시고요. 텃밭 일정 공간에다가 꼭 이 당귀를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눈 덮인 밭에서 눈을 치우선 당귀잎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수확해 먹는 당귀잎 같은 경우에는 향과 맛이 더 진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구입해 먹는 당귀잎과는 차원이 다른 식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눈 속에서 수확한 당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가와
그리고 향과 맛이 더 진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더덕인데요. 더덕 또한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고, 그리고 씨앗 파종은 물론이고 구 심기도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지만 보통 텃밭에 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보통 더덕 재배를 2년에서 3년 정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1년 정도만 키워가지고 수확해 드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약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겨울에 심어가지고 다음에 겨울 동안에 수확해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영상 속 더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른 봄에 씨앗으로 파종한 더덕이에요. 1년근짜리 더덕인데요. 1년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분히 나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는데요. 대부분은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는 편이고, 일부 작은 뿌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심어가지고 2년근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더덕도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작물이다 보니까 보통은 늦가을에 수확해 먹는 편이지만 겨울 동안에도 이렇게 충분하게 수확해 드릴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뿌리 작물이다 보니까 겨울 동안 땅만 녹아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수확해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더덕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꼭 텃밭에 이 더덕을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더덕 같은 경우에는 씨앗 파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근 심기도 가능한데요. 눈 덮인 밭에다가 이렇게 더덕 씨앗을 파종했을 경우에는 그 해에는 물론 싹을 보기 어렵지만 다음에 봄에 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거의 100% 이른 봄에 더덕 순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덕 새순 같은 경우에는 돼지감자 새순과 마찬가지로 수확해 먹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모두 수확해 먹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두고 새순을 수확해 먹게 되면 마트에서는 절대 구입해서 먹을 수 없는 더덕 순 맛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상추인데요. 상추를 눈 덮인 밭에다가 심는단 말이야.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모종도 구입하기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이 상추 모종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충분히 이 상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더운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달리 보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겨울 동안에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월동시켜서 이른 봄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상추입니다. 그만큼 쌈채소 중에서는 추위에 아주 강한 대표적인 텃밭작물이에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종을 심은 것이 아니라 10월달 정도에 씨앗을 파종한 상추인데요. 이렇게 눈 덮인 밭을 파보게 되면 상추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중부지역 이상의 추운 지역에서 이 상추를 겨울 동안에 재배한다고 한다면 약간의 보양 작업을 해주게 되면 충분하게 겨울 동안에도 이 상추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지 바른 곳이고 그해 겨울 날씨가 조금 푹하다라고 한다면 초겨울까지도 충분히 이 상추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대파인데요. 대파 또한 땅이 얼지 않은 눈 덮인 밭에다가 충분히 심어 재배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작물이에요. 어찌 보면 상추보다도 더 추위에 강한 것이 이 대파인데요. 어떤 지역이 됐든 월동이 가능한 것이 이 대파이고, 대파 모종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땅이 얼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언제든 심어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상추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이 대파 모종을 구입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충분히 이 대파 모종을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얼지 않은 텃밭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대파를 심어 재배하시면 참 좋습니다. 대파 또한 이렇게 추운 시기에 심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확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눈 덮인 밭을 가보게 되게 되면 대파가 다 죽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파는 이렇게 잎도 먹을 수 있지만 잎을 포기하고 겨울 동안에는 이 연백 부분을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아주 추운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흰색 부지포로 씌워놓게 되면 조금은 안전하게 동해 피해 없이 이 대파를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그해 겨울 날씨가 조금 푹하고 양지 바른 곳에다가 이 대파를 심었다고 한다면 별달리 보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대파를 겨울 동안에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눈 덮인 밭에다가 심을 수 있는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렇게 눈 덮인 밭에다가 심는 것은 물론이고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확까지도 해먹을 수 있는 텃밭작물이니까요. 혹시라도 이와 같은 작물이 텃밭에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텃밭작물들을 수확해 드시면 그 또한도 텃밭 가꾸기에 아주 묘한 매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눈 덮인 텃밭에 나가셔가지고 이와 같은 작물을 심거나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